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애플렛 제 483화 천국 대마경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학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구화부터 다뤄볼게요. 일단 구화 제목이 학원의 아이들이라 그 학원의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쵸, 학원의 과거. 과거예요. 아스라라는 이름의 애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외계인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간 그 그레이라고 하는 외계인 있죠. 게다가 육손이야.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얘 보니까 누구 다쳤다는데 상처도 막 치료를 합니다. 얘가 예전에 이제 코나랑 되게 친했던 애라고 그치? 언급만 됐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죽었다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진실이 나오는 게 자살한 거였잖아요. 자살로 보이는 뭔가 행동을 하는데 약간 모호하게 그려지긴 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코나 방에 찾아와서 작별을 하고 약간 날개 같은 걸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 갇혀있는 어떤 도명태 학원이잖아. 제일 높은 곳에 천장에 가죠. 올라가서 목을 매답니다. 약간 그렇게 보이지. 그리고 중간에 코나가 막 움직일 때 감시 카메라가 막 팍 나가버리잖아요. 난 그래서 이거 보고 얘가 육신을 이탈해서 인공지능 미나에 빙의를 해서 이 모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런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코나는 뭐 아스라 얘랑 친했는데 죽었으니까 막 상심하고 있을 때 토키오가 접근을 한다. 이럴 때 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이 시키는 대로 아주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지.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왔는데 코나가 느끼는 거야. 아스라를 죽인 녀석이 토키오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이 아스라가 죽었던 이유는 뭔가 자살로 보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아까 죽었던 우사미가 쥐고 있는 단추가 그 광선총 문양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얘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사미가 있었던 마을로 가기로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학원의 아이들을 비춰줄 때 교복에 그게 단추를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루가 전에 양아치한테 맞아서 부러졌던 이가 있었는데 이게 자라기 시작해. 와, 이가 자라. 영구치가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그 지진이 나고 땅에 이제 갈라졌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기로 해. 왜냐면 건물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 정보를 얻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다시 이제 학원으로 오면은 미미 히메가 약간의 예지 능력과 뭔가 뭔지는 자기도 이해를 못 하는데 약간의 환각 같은 거 환상을 보는 능력이 있잖아. 네. 얘한테만 언젠가부터 그 천장에 아스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는 건지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나만 보이는구나. 저거 저게. 보여?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얘만 본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캐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토키오는 뭐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만삭이 다가왔기 때문에 몸 상태 이상으로 이제 격리가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임신의 징후는 전혀 띄지 않죠. 근데 나중에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 막 이러면서 약간 놀래는 거. 그치.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상황을 파악했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뭐 다 배워서 하나 뭐.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루랑 키루코 같은 경우는 그 건물로 갔더니 어떤 남자가 있어. 이 사람의 이름은 주이치야. 그리고 자기가 이 마크 나 안다. 그러면서 막 전문 정보원 행세를 합니다. 자기는 돈 받고 정보를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쓸데없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이 얘기부터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그치.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거기에 조금씩 뭔가가 좀 깔려 있었어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고. 아니었죠. 근데 그 시청자들한테는 이제 뭔가 힌트를 주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는 이 거죠. 세계가 아직까지도 모호한 구석이 되게 많은데 그 정보를 흘려주는 거지.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 왜 세계는 멸망했나, 이 대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근데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른다. 그래서 세 가지 썰이 있다. 첫 번째,
운석 충돌설, 두 번째 외계인 침공설, 세 번째 전쟁설. 근데 세 개가 다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게 돼. 외계인 침공설도 사실은 히토쿠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아스라라는 어떤 존재를 봤잖아요. 학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준 것 중에 그 아스라가 날개 펴고 날아간 듯한 그 형체가 있는 그런가? 거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아이 이거 그냥 새잖아 이러고 그냥 말거든요. 근데 너무 아스란 거야. 그래서 거기도 약간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전쟁설 같은 게 이제 가장 그럴듯한 어떤 사건처럼 보이기는 하고 아무튼 뭐 그러다가 이거 뭐 말고 딴 거 얘기해달라니까 자기 얘기래. 다른 얘기인데 자기는 12살 때부터 10년간 벽에 둘러싸인 학교에서 지냈다. 그래서 그 학원 얘긴가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야. 나이가 20에서 한 40세 사이에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자기는 종돈으로 부르면서 살았다. 쉽게 얘기하면 시대지. 그렇지. 네, 맞잖아. 아니 근데 정자를 제공한다. 시대지. 종처럼 살면서 정자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만 이제 종처럼 모여서 살고 약간 그런 세계였는데 그 자기를 좀 마음에 들어한 여자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맨날 잤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뭘 아니야. 여자들끼리 커플이 있었는데 여여 커플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 남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알을 낳은 거였어요. 그런 거였나? 그럴 수 있겠다.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 얼굴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잘생긴 애 더 있었는데. 잘 알아보지. 내실이 좋나 보지.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 2명과 자신의 아기를 포함해서 4명이 여기서 탈출하기로 해. 그런데 다 실패하고 자기만 혼자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나머지 그 여자 2명을 목을 매달아서 죽였더라. 애는 어떻게 됐지? 그래 애도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팔에 문신을 보여줬어. 11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주이치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문신이 지워집니다. 가짜네. 그렇지. 그러고 갑자기 그 정보를 준다면서 되게 뜸을 들이고 차를 벽에다 댔는데 벽에 얘네가 말한 마크가 있어서 그거 가리고 나서 좀 뜯어내려는 속셈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 차로 가린 건물 2층이 바로 그 타카하라 학원이라는 데였어. 그리고 그 마크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정확히 일치를 하는 그곳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뭐 쫓겨났지 뭐. 그렇게 되고 학원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안내서 같은 게 있어. 우리가 읽으면 딱 그거예요. 학원 안내서. 근데 얘네들은 여기 무슨 고아원인가 보다. 그 설명을 보고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생각한 게 마루가 찾던 데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마크만 일치했을 뿐 거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시 그 토키오의 학원으로 돌아가면은 이때 이제 공표가 되지. 토키오가 임신을 한 것이다. 라고 학원 안에 모든 어른들이 막 모여서 있잖아요. 공약에 대해 회의 비슷한 걸 하면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아오시마라는 여자 간부가 하나 있는데 이 원장이 그 80세 할머니라는 그 원장이 아오시마를 자기 다음 부원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약간 남자 연구원 사와질인가 하는 게 걔가 자기가 한 2장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거기까지 간다고 약간 질투하는 게 나와. 그래서 질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뒤에 가니까. 그건 또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타카하라 학원이 이바라키와 나라에도 분점이 있다라는 거, 분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마루이랑은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는데 보니까 주이치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약간의 뭐 그 2시간 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돈 얘기는 진짜였다. 문신 보여줬던 건 가짜인데 진짜는 어깨에 있었다. 굳이 왜? 그러니까 그럼 그걸 보여줬으면 맨날 까기 귀찮았나 보지. 아무튼 그래서 왜 같이 동행을 하게 됐냐면은 그 자기가 빠져나왔던 벽의 마을 그쪽에 자기는 그 아기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이바라키에 그 학원이 있으니까 그냥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차가 있으니까 좀 가기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주이치가 탈출했다는 그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 건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데였어. 그리고 벽을 세우고 막 그랬던 거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거기랑은 다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은 아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걸 너무 일찍 공표를 해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자만 20명 40명 살고 자기 시대였다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 만화를 봤을 때는 같은 공간에 뭔가 다른 게 있었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 식으로 마사카즈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갑자기 되게 이상한 장면인데 그 주이치가 갑자기
그 키루코 가슴을 막 주물럭거립니다. 주물럭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튀기나 막 그렇게 막. 아니요 줄럭이지 그게 뭐 씨. 그러니까 가슴 큰 여자는 거기 위험하다 하면서 성추행을 한다. 근데 이유가 진짜 그거였나 봐. 거기 있던 여자들은 가슴 큰 거를 뭐 약간 경원시 여겨가지고 뭐 잘하기도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해? 했었어요. 했어. 했던 것 했어요. 같아. 그러니까 이랬겠지. 그러면서 점퍼에 지퍼 절대 내리지 말라고. 가슴 큰 거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마루는 이제 그 여자 가발을 쓰고 이제 둘이서만 가보기로 해. 여기서 입혔더니 너무 이뻐가지고 키르코가 갑자기 질투해가지고 누가 더 이뻐요 물어보니까 약간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여자가 더 예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렇지. 오네상이 더 이쁘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보니까 이미 여기는 폐허가 돼 있어. 벽이 다 뚫려 있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히토쿠에가 갑자기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히토쿠에 마치 당한 것처럼 갑자기 주변이 얼기 시작합니다. 냉기가 막 덮치기 시작을 하는데 마루가 이제는 느껴요. 히토쿠의 어떤 기를 느끼는 것 같아. 천장이다 해가지고 천장에다 광선을 발사하니까 추위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한기가 덮쳐오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 갑자기 느낌.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건물을 계속 올라가다가 그 히토쿠이를 발견을 해. 그리고 키르코가 이제 입에 물을 머금다가 그거 뱉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날리는 어떤 냉기의 핵 같은 그렇지. 거를 뭐 시각화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먼저 냉기가 오니까. 오는 속도를 파악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그 차가운 공기를 피해서 사격. 히토쿠의 명중을 했는데 절반만 날아가고 핵을 가진 절반은 달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주이치한테 여기 다 전멸했다. 그러고 나서 막 절망을 하지. 자기 자식도 이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과거 그 종돈 남자들과 만나요. 시대지들 모임인데 얘네들은 탈출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자기네 그 보금자리를 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네 애도 무사해. 그리고 막 그 어떻게 그 피했냐라고 했는데 네 애가 그날 그렇게 울어가지고 우린 다 살았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상황에 미리 도망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미스터리를 만드는 감각이 참 좋은 것 같아. 이 작가는. 그러니까 왜? 약간 이상할 수도 있잖아. 하필 얘의 아이가 그랬어?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남자들의 거처에 가서 아이와 만나고 둘이 재회하면서 오열.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의 휴지기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고기 파티도 하고. 사냥해가지고 여기는 막 먹더라고요. 그 맨날 가끔 고기 먹는 게 나오는데 무슨 고기야 이러면은 맨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 쥐뭐 원숭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다시 또 추위가 닥칩니다. 히토쿠이가 온 거겠지. 그러고 이제 키루코는 이제 접해 왔으니까 바로 주이치 아이부터 들고 탈출을 해. 막 뛰어. 피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뛰어도 추위가 가시질 않는 거야. 범인은 아이였다. 여기 연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느낌이 되게 살아가지고 뭐 자꾸 굳어가지 했더니 그리고 이제 멀리 놔뒀더니 진정이 되면서 뭐 하면서 막 깨지죠. 얼음이 빵. 그냥 히토쿠이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애니까 아직 조절을 못하는 느낌인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학원 얘기로 돌아가면은 토쿄의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것이다. 그러고 오기생이라고 하는 얘네들 그 현재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어린 애들이 입학하기로 어리죠. 됐어. 그러고 나서 다시 현재로 오면은 현재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폐허로 오면은 마루랑 키르코가 이제 차를 받아서 남자들의 집을 떠나. 근데 뭐 시동이 막 꺼지고 또 그런 거. 그런데 얘네가 떠난 다음에 이제 주이치가 도망친 그 날을 회상을 해요. 넷이서 같이 도망쳤는데 왜 걸렸나 했더니 이 중에 시대지 중에 하나가 저희 탈출한대! 하고 소리를 질러서 다 걸렸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고 아이와 함께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건데 이런 후일담이 들어가니까 그 잔혹함이 가시지가 않더라고. 그들은 뭐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닌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도 결국 인간의 악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대부분 그렇죠. 이런 세계면 다 협력해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잖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협력을 하고는 있었잖아. 그 안에 이제 좀 뭐가 있긴 했었지만. 탈출해서 걸린 거는 좀 짜증나긴 그치.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키워준 또 사람들인데 어쨌든 죽였어. 뭐 그런 후일담 정도가 이제 그 말미에 언급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키루코랑 마루는 그 차려준 애가 주이치였잖아. 그래서 11호라고 썼어. 뭐 키루코, 마루 뭐 11호 뭐 이렇게 차에다 본고에다 쓰고 이바라키 시설로 갑니다. 그리고 학원 얘기 중요하지. 이제 토키오가 출산을 했다.
그리고 무슨 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장이 뭐 전사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모호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자꾸 병에 걸리는데 그 원인이나 치료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원장은 그 미나의 아이가 아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인공적으로 다들 만들어진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나는 여기를 관장하는 뭐 인공지능처럼 AI니까. 보이니까 토키오의 아이에게 걸겠다. 그러니까 원장의 계획은 뭐냐면은 자기 뇌를 그 토키오의 아이한테 이식해서 죽음을 극복하겠다. 근데 이제 그 사와지리가 말하지. 하지만 아이가 최소 13은 돼야지 그 이식이 가능하다. 지금 옮길 수 없잖아. 그랬더니 원장은 이미 80이고 너 그러면 내가 90 몇 가지 못 살 얘기냐? 뭐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그 아오시마 부원장으로 임명했던 그 여자 몸에 옮긴 다음에 훗날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아오시야마를 승진했던 그렇지. 거죠. 뭘 못해. 그러니까 사와지린가 그 사람이 화냈던 것도 이 여자가 이제 죽는 걸 알게 됐으니까 화를 냈던 거예요. 사실은 2인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가? 저는 나는 그렇게 그냥 생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왜 자기를 배제하고 얘를 올렸지? 얘가 사실 별로 실세로서 할 만한 거 없는데라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했다고 봤는데. 아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아, 저 노인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알아가지고 더 화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바라키 쪽으로 가다가 뭐 참모밀을 해가지고 중간쯤에 이제 어떤 마을에서 또 휴식을 하는데 이 집은 또 창문조차 없죠. 그러니까 뭔가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다 이 자재를 어디다 옮긴 듯한 그런 느낌의 공간이었는데 밤에 보니까 멀리서 연기가 보이고 연기가 보인다는 것은 아래 이제 불빛이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아 저기가 그 이바라키 시설인가 보다. 이제 다음날 이제 그걸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원 상황이 계속 이제 자주 교차를 하는데 미미히메의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있었잖아.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 그게 머리가 아니었고 귀였다. 그게 잘 듣는 거였어. 그러니까 귀인데 긴 귀를 늘어뜨린 모습이어서 우리는 이제 당연히 머리카락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걸 이제 쫑긋하면 소리를 잘 듣는 거죠. 이미 뭐 이제 미나의 아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공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어떤 오마라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 얘랑 눈을 마주치자 그 미미메한테 막 바늘 같은 게 달려들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미미메가 제일 겁내는 게 자기 뾰족한 거라고 그랬어. 결국은 그런 어떤 환각을 보고 기절을 한 거죠. 근데 얘도 약간 이제 예지 능력이 있었던 거죠. 미미메도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의식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앞에 이제 결국 나중에 죽는 장면을 봤을 때 뭐 그렇지 환각으로 않아요? 그렇지. 자기의 몸에 막 기계를 꽂게 됐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공포를 본 게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어떤 또 복선도 있었네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얘 오마는 완전히 걔잖아요. 그 불멸교단 밑에 있던 그 걔인 것 히소쿠이드.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능력 갖고 있잖아. 환각을 보게 하는 능력. 걔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그게 됐다. 그렇게 알 수 그렇게 있는 된 것 것 같아. 같아요. 그렇군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절했잖아 미미메가. 그래서 이제 병실에 있는데 코나도 거기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뭐 자기 되게 예지 비슷한 거긴 한데 좀 부정확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또 막 방바닥에 막 피가 차는 게 약간 보이고 옆에 막 히토쿠이 비슷한 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코나를 그렇게 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환각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예지였잖아. 얘는 지금 부정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을 나서자 오마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미미히메가 얘 선글라스를 벗겨. 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자기 극복할 수 있대. 그래서 사라져 하니까 진짜 사라졌어. 자신의 공포증 같은 거는 이제 극복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학원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뭔가 거의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말단이나 기술직 애들한테는 어떤 정도까지인지 잘 알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라 애들이 다 불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인 아오시마는 그 사와탈이네요. 사와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네요. 사와타리를 막 닥달해가지고 막 원장 없을 때 실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여기서 언급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학원 아이들이 전부 다음날 이제 수영장에 집합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실행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토키오도 귀환하고 이 인공지능이 전달하는 거는 곧 시험이 시작된다. 그 시험이라는 거는 바깥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게 그게 히로코의 임무다. 라고 히로코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죠. 네. 근데 아이들이 히로코란 말 처음 들었어. 근데 묘한 안도감 뭐 비슷한 걸 느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돼요. 네. 그래서 마치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루코인 것 같고 그게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목표가 된 것 같고 그걸 설계한 게 인공지능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기가 맞아 떨어져 가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건데 마지막에 끝날 때 토키오가 분명 애를 낳잖아. 근데 얘가 쌍둥이다. 그렇지. 어린 놈 새끼가 쌍둥이까지 나왔어. 근데 뭔 쌍둥이를 소리야 갑자기? 나중에 밝혀지지만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니고 아니죠. 네. 복제를 한 것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원장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복제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애들 떨어졌을 때 동그라미 그리는 게 이제 복제한 애한테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막 헷갈려서 지금 그거 되게 모호하게 만들었어. 네,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시작을 알리는데 네. 만화책에서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테스트 시작 안 하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토키오의 꿈으로 처음 나와. 근데 그 다음에 이 꿈이구나 하고 일어났더니 바로 그게 꿈에서 그 고지한 날짜랑 똑같아. 맞아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게 곧 나오죠. 그리고 학원에는 이제 뭔가 시스템 에러로 해서 다 접속이 실패했습니다. 이 메시지만 뜨고 있어요. 모든 모니터에. 그리고 애들이 천장을 보고 계속 위험해 해. 그러더니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 그 오기생들 애들이 막 그러죠. 아브나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됐어요. 일단 키르코 마루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국은 그 밤에 봤던 불빛을 따라서 목적지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있어.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커. 보니까 그 부흥성이란 존재가 앞에 언급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문명의 어떤 그 잔재 같은 거를 되살려가지고 그 옛날 그 문명을 복구하겠다. 그런 약간은 허황된 목표를 가진 그 전설처럼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그게 여기 실제로 있대.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부흥성 그래가지고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납치한다는 얘기도 그렇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뭐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근데 하지. 얘네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칩을 받기 위해서는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부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나? 그러니까 능력이 능력이라는 있어야 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발부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술자? 기술이 뭔가 있어야 되는. 그거는 아니고 그 부흥성에서 필요한 거고 부흥성의 목표는 어쨌든 이곳을 하나의 어엿한 도시로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해라 이거지. 네. 그래서 가서 주민등록을 해야지 여기서 쓸 수 있는 화폐를 지급받는다. 칩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여기 막 고기를 막 스프도 팔고 막 이러잖아. 그 칩을 발부받으러 부흥성으로 가.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을 마쳤어. 이 시스템 잘 돼 있죠. 이제 뭐 뭘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데 들어가서 그걸 걸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머무는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전화기도 다 있고 뭐 시설도 잘 있을 건 다 있어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어딜 가도 보여주는 거 로빈 사진과 그 의사 사진이었는데 보여주자마자 이 사람들은 로빈을 알아. 그치. 소장님이래. 높은 사람이요. 2시간 후에 약속까지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대여가장치라는 곳에 로빈이 있는데 여기 2시간 후에 가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얘네들은 거처를 찾지. 마루와 키루코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마루도 눈치를 깠잖아. 로빈이랑 뭔가 있는데 말고 예전에 이제 뭐 지켜주고 이제 보호자 같은 사이 뭐 형 이상의 뭔가 애틋함이 있어서 현재 또 여자 못 믿고 해서 약간 묘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마루가 약간 질투하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있죠. 둘만 만나 나 여기 집에 있을게 피해줄게. 보내줘요. 되게 쿨한 척 한 거야. 그래서 키르코가 그 뭐죠 총도 냅두고 가요. 그러네. 근데 냅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들어갈 때 이제 몸수색을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여가장치 안에 뭐 경호원이 좀 배치가 돼 있고 들어갈 때 약속 있다 하니까 이제 뭐 몸수색 좀 하고 들여보내주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로빈과 만난다. 근데 이때 로빈의 그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로빈이 키르코를 보자마자 약간 되게 겁먹은 표정을 지어서 뭐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나중까지도 이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뭐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더라고. 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얘가 죽였나? 그렇지. 로빈이? 또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이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겁을 먹는 걸 보고 뭐 거기까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아부나이 했던 학원 상황은 정말로 천장이 무너져 내려. 이게 약간 공습당한 느낌이지. 그 애들은 다 이제 수영장으로 피신하고 그 주인공급 되는 애들만 이때 이제 공습당하면서 정말 벽이 뚫린 거야. 이게 테스트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놓고 밖으로 나가요. 나갔고
이때 원장이 흑채에서 막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도 나오고 뒤에서 끄는 애가 그 속도를 못 내니까 에이씨 하더니 자기가 막 뛰어나가잖아. 그리고 정말 터져. 그래서 안 뛰었으면 죽었어. 그치. 그리고 하필 그 무너져 내린 상황에 뭐가 어찌 됐는지 지진 같은 게 났어요. 아이가 뒤섞인다. 토키오의 아이가. 그렇지.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누가 복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키리코에게 들어가면은 왜 이렇게 너 어떻게 됐냐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 나 뇌가 바뀌었어. 뭐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로빈이 그래 사코타라고 언급을 해. 의사 이름이 사코타인가 봐. 사코타라면 그럴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다 알려준 거죠. 이제 그 학원에 있는 사와타리가 이제 이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식물 유전자 조작을 하는 뭐 그런 기술을 되살려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서 재배도 성공을 했고 전기도 생산을 하고 있고 강물도 여과 장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여과 장치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아. 모든 게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정제되어 나오는 곳이다. 뭐 그러다가 갑자기 목욕을 시킵니다. 여기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가서 좀 쉬라고. 일단 그러고 얘기하자 하더니 씻고 나왔더니 옷이 없다. 수건을 감싸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따뜻해 하고 유인을 하고 결국은 로빈이 키로코를 강간을 한다. 굉장히 뜬금없어가지고 너무 뭐야 근데 잔인한 이거는 장면이었잖아요. 너가 그럼 내가 그 아직 남아 있다면 거울로 네 누나가 당하는 모습을 보라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런 것도 있고 뭐랄까 아는 남잔데 같은 여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막 하면서 더 큰 정복력과 쾌감을 막 느끼면서 하는 듯한 약간 그래서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치. 좀 느닷없긴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 키리코가 이 정도까지 당해야 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학원 얘기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 밖으로 나가면서 철조망이 밖에 세워져 있고 숲이고 그리고 하늘을 보고 이제 놀라는 것도 그러니까 나오고. 미미히메가 어떻게 천장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라고 하늘을 보다 놀란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또 하늘을 보고 싶다고 했나 맞아요. 보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네. 그것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당황을 하고 이게 시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온도를 불쾌하게 설정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실내에서만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일본의 여름인 것 같고 막 그치. 벌레도 왜 이렇게 커? 그리고 새도 날아다니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 세계인 것 같아. 근데 아직 얘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제 미미 히메와 시로는 다시 시설로 되돌아가자. 아니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가기로 하죠. 뭔가 의아하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 한편 아오시마 같은 경우는 토키오한테 이제 아이를 돌려주자. 토키오의 아이니까. 그런데 한 명만 돌려줘야 되잖아요. 복잡되지 그치. 않은. 근데 표시가 이제 헷갈리고 뭐 약간 그런 게 나오고. 아무거나 그냥 돌려준 거지 뭐. 그리고 또 여기 또 굳이 개그를 치는데 안 되겠어 아오시마. 노아 계획을 실행하죠.라고 했더니 그 방금 지운 거죠? 그랬더니 자기 너무 흥분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장명했다고 말하면서 애들 구하자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그 페어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마루가 이틀째 키로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장면이지. 안 되겠어. 사흘째 되는 날 직접 시설로 찾아갑니다. 기다린 이유는 되게 단순해. 뭐 둘이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회포를 풀겠지. 아유 내가 쪼잔하게 거기 가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안 오는 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리고 가서 무력 돌파를 해. 그치. 네. 그리고 키르코는 침대에 묶여서 막 그 누나 몸의 기억과 이제 막 싸우고 있는 듯한 아예 잠식당한 듯한 그런 거. 그 자기도 이제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한 느낌이잖아요. 누나의 어떤 몸을 받아들인 약간 그런 거 같아. 정신 붕괴 그런 징조가 막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마루 도와줘라고 나지막히 말하는 사이에 진짜로 왔어. 네, 마루가 왔어. 그러고 로빈과 마주쳤어. 방으로 커피 들고 오는 로빈과 마주쳤지. 근데 겁먹었어 로빈이. 그럼 막 복도 끝까지 이제 몰아놓고 도망가는 걸 되게 웃기죠.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옆으로 빠져나가려면 잡아채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넣고 이러다가 자기한테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마구 때린다. 기절했는데도 기절한 애를 계속 구타를 한다. 짜증나지. 내가 좋아하는 온해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죽이지 말아달라고 해가지고 뭐 멈추긴 하지.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짓긴 해요. 그것도 하나잖아요. 그렇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다시 학원으로 가면은 토키오한테 그 아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토키오가 이래.
배에서 꺼낸 게 이거야? 이러는 거야. 악이란 말을 모르지. 이거구나. 너의 아이야라고 하니까 까와이 하고서는 이제 그랬더니 이때 원장이 막 뛰어와가지고 그 아기 내놔. 그러더니 안 주려고 하잖아 도쿄는. 그랬더니 그 미나 그 로봇을 시켜서 강제로 빼앗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때 위기를 느낀 토키오 몸에서 약간 피가 가지처럼 약간 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표현했어요. 이제 토키오의 능력인 거죠. 처음으로 발화된 거죠. 이제 보호 능력이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몸을 막 감싸면서 약간 껍질 바리어처럼 이제 하고 원장이 이제 건드리자 이게 팔이 거기에 잠식당하고 나중에 이제 팔을 절단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만화책에서 그랬나?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미미의 시로 같은 경우는 키를 잃어버렸지 뭐. 똑바로 봤는데도 왜 학원이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니까 이 물소리를 따라서 상류로 가면은 학원이 있을 거야. 시설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제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떨어지는 찰나에 또 이제 시로가 구해주고 강가로 둘이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왜 구해줘? 뭐 했더니 이렇게까지 왜 나한테 잘해줘라고 하죠. 왜냐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참네. 그랬더니 미미메가 갑자기 자기 교복에 단추를 따서 준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항상 그 심장에 제일 가까운 단추를 띄워주면은 이제 고백에 얘네 그거 모르고도 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네. 또 모르고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쥐고 그렇지. 있었던 그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게 이거였다. 이 단추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이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시로는 그 바가지 머리에서 결국 잘 리젠트. 컸네. 근데 만화책을 다시 보니까 이제 그 상처를 씻으면서 이제 머리를 까는 장면이 나와. 그때 인상이 그래요?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그래요? 바가지 머리로 이제 이마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뭔가 더 하나의 장막을 쳤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힌트를 건네주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 얘네 둘의 얘기가 전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되게 오래 나오잖아. 거의 이 시즌의 주역처럼 보이기도 거의 해. 그런 식으로 가장 잘 그리고 펼쳐졌어요. 끝까지 완성형으로 끝난 로맨스고. 그러니까 또 그렇네. 뭐 좀 비극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페어편에 마루와 키르코가 주인공인 건 너무 명백한데 학원편에서는 토키오보다도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맞아요. 중심으로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마루는 그 키르코가 이제 로빈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제 막 정체성 혼란이 왔죠. 그 강가에서 이제 마루가 다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좀 중요하지. 네가 뭐 키리코든 하루키든 키르코 뭐 중요하지 않다. 난 그냥 당신을 좋아할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지켜줄게 엉엉 막 이러고.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는 걸로 하고서는 그리고 하죠. 키르코는 이제 로빈과 찍은 사진을 찢어서 날리고 다시 이제 둘은 천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근데 로빈도 그렇게 조업했으면 그때 도대체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이미 정신이 붕괴해서 뭐 물어볼 여력이 없었겠네. 아무튼 그렇게 떠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대여화장치에서는 연락이 안 되니까 뭐 관리 비슷한 애들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로빈이 막 그 마루한테 말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중간에 원래는 뭐- 문을 열라고 한 데가 있었죠. 잠긴 어떤 그러네. 방이 있는데 거기를 열어봤더니 그 마치 앞에서 우사미가 지켜줬던 그런 여자 같은 몰골을 한 어떤 진짜 또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건 좀 달라요. 그거는 기계 장치였다면 여기는 그 히토쿠이랑 연결해 놓은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랬네요. 진짜로 하고 있네. 부흥성에서 하고 있네. 그 연결 실험을. 팔다리가 한쪽씩 잘려 있고 뭐 히토쿠이랑 연결이 됐는데 아직 여자는 살아 있는 것 같고 그걸 언뜻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관리들이 그러잖아요. 최근에 주민등록한 여자였다고. 근데 갑자기 뭐 실종이 됐나 보지. 이게 로빈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쿠키가 나오면서 끝나는데 재밌는 장면이죠. 이제 막 정확히 이제 찝어주는 거지. 그 학원을 탈출했던 아이들이 어떤 배를 타고 강 내지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불야성의 도시가 있다. 도시로 간다. 그럼 뭐냐? 그럼 뭐 앞에서 저희가 다 얘기하긴 했지만 그 미래처럼 보였던 그 학원이 실은 과거였죠. 네, 더 과거였어. 그러니까 문명이 몰락하기 전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던 뭐 그걸 자처했던 어떤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멸망한 미래 그게 이제 마르코, 키르코, 마르코 키르코는 뭐야? 둘이 합쳐서 마르코. 걔네들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제 마루하고 키르코가 지나가는 구역에서 얘네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미 만난 사람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미미미하고 시로는 만난 거고. 그렇지. 이제 그런 관련된 인물들을 계속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서
뭐 좀 일찍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들리려면은 그래도 훨씬 몇몇 권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있잖아요. 대여섯 권은 훨씬 더. 그 호텔 왕이라고 걔도 호텔 왕 그렇지. 되고 싶었다는 애도 결국은 얘네들의 자식 중 한 명일 거다. 그렇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핵이 남아 있는 어. 거일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막 또 뒷부분을 읽다가 다만 어떻게 됐나. 근데 점점 더 잔혹한 세계를 보여주긴 하더라고. 그렇겠죠. 이 아이들이 거기에 맞닥뜨리면서 사건들이 계속 그게 이제 발생. 아니라 그거 말고 그냥 일단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물자 같은 게 계속 부족해지기도 하고 제일 그러면은 어려운 애들은 누구냐,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녀 비슷한 애를 만났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팔이 한쪽이 의소인 것 같고 어떤 남자를 죽여야 된대. 그걸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완전 꼬마일 때 강간을 당한 거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남자를 죽이니까 이 남자가 끌고 가고 있던 여자애가, 더 어린 꼬마애가 이러는 거야. 왜 죽였냐고. 얘만 있으면 며칠은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아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넣는 것 같아. 잘 녹여요. 이 말 한마디 그냥 별거 아닌데 딱 녹이는 순간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국가랑 어떤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완전 야만의 세계가 어떤 형상인지를 상상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런 점들을 단순히 포스트 아포칼립스 안에만 가둬놓지 않고 정말 현실로 끌어와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건넸던 것 같아요. 그 여기가 되게 먹을 게 부족한 이유가 물이 뭔가 오염이 돼가지고 물을 잘못 먹으면은 병이 걸리는 것처럼 또 묘사가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뭐 어느 세계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식량이 아무래도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소위 말하는 떡밥을 되게 잘 뿌리고 잘 회수하고 이런 촘촘하게 엮는 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SF랑 미스터리가 아주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스터리적인 어떤 그 측면, 그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단추. 그리고 어떤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을 슬쩍 가리고 나중에 그렇지. 털어놓으면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빠지게 서술 트릭을 되게 많이 놨죠. 이건 얘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와타리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고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근데 몰랐지. 그 사고가 나면서 이제 그 무너진 거에 머리를 다치게 되니까 저 흉터가 저 흉터였구나.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이제 인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안경 벗으면 사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다.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까지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전 심지어 저도 만화책 이미 다 봤는데 이걸 다시 봤는데도 재밌더라고. 왜냐면 다 까먹었거든. 기억이 안 나. 이게 특징이야. 내용이 굉장히 많아. 이거 어떻게 세세하게 또 다 뭐 단추가 어쩌고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 단추 정도는 알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애니메이션은 뭐 나오려면 꽤 걸릴 테지만 뭐 그러면 독자적으로 또 만드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작품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너무 깔아놓은 게 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재하고 계시고 뭐 건강하시겠지. 네. 좋은 작가기도 하고 앞으로 뭐 근시일 내에 아주 반듯하게 완결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한 줄 평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끝이 궁금하다. 저 할게요. 독창적으로 흩어놓은 SF, 정교하게 모아놓은 서사.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할게요. 그러면 떡밥 회수의 달인 앞으로도 궁금하다. 궁금하네요. 자, 천국 대마경 애니메이션 편을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자, 다음 484화는 어제 먹었어 52번째 편입니다. 네. 아, 뭐가 많이 적혀 있네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저도 적었어요 그냥. 다 박아 넣었어요. 뭘 할지는 몰라. 나도. 우리가 늘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궤도 뭐 이런 거. 뭔 소리야 갑자기. 자, 맞춰볼게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릴.